야구가 없는 월요일,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이호근입니다. 오늘은 박용택, 유희관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야구계 또 큰 별이 졌습니다. 한국 야구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했던 선구자죠. 이광환 감독의 별세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용택 위원과는 또 인연이 좀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2년차 때 이제 감독님이셨고, 사실 이제 LG 트윈스의 어떤 신바람 야구는 사실 이제 이강한 감독님이셨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강한 감독이 이제 LG 트윈스를 맡기 전까지는 사실 투수들이 뭐 3일에 한 번도 선발 나오고, 그렇죠. 뭐 네. 중간에도 들어갔다 선발도 들어갔다, 이제 투수 분업화가 전혀 안 돼 있던 시기였는데, 그 이제 스타 시스템이라고 하는 뭐 5명의 선발 투수, 5명의 불펜 투수, 또 마무리 투수, 뭐 이런 어떤 분업화를 사실 이제 이강한 감독이 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도 제주도에 또 뭐 강창 야구장이라는 또 야구장을 그렇죠. 지었고, 네. 또 서울대학교 야구부에도 또 이제 감독으로 재직도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뭐 야구계에 큰 어떤 좀 공헌을 하셨던 이제 그런 분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바람 야구를 또 이끌었고, 또 KBO 현장을 떠난 이후에는 또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셨는데요. 고인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7월 첫 주가 지난 현재 점점 더 순위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세 팀이 있습니다. 일명 이제 엘롯기라 불리는 LG, 롯데, 기아입니다. 이 KBO 흥행의 중심에 있는 세 팀이긴 한데 이 세 팀이 함께 가을 야구를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1995년이 LG가 2위, 롯데가 3위, 해태, 지금 기아죠. 그 당시 해태가 4위였는데 그 당시 규정이 이제 팀의 승차가 3게임 반 맞아요. 네, 이상이면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반 야구가 무산이 되면서 한 번도 없던 그런 세 팀입니다. 네. 자, 그러나 지금 순위표상에서는 일단 이 세 팀이 지금 공동 2위와 4위로 이 팬들의 마음을 좀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주 LG와 롯데가 맞붙고 또 주말에는 기아와 롯데가 맞붙으면서 또 상당히 많은 야구 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보내고 나서 순위가 좀 요동치긴 했습니다만 더 좀 촘촘해졌어요. 결국에 이제 LG 트윈스가 이제 조금 성적이 좀 좋지 못하고, 사실 이제 롯데는 뭐 주초가 LG였고 주말이 기아였는데 뭐 위닝 시리즈, 루징 시리즈, 그러니까 3승 3패를 잘 맞췄어요. 예. 그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사실 이제 주초에 이제 SSG와 2승 1패, 그리고 또 롯데와 또 2승 1패를 거두면서 확실히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순위를 좀 올리는 모습인데, 뭐 결국에는 지금 LG가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 롯데는 계속 좀 잘 버티는 분위기,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 뭐 좀 전체적으로 좀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특히나 이제 6월 승률 1위의 이제 기아가 그 상승세를 7월에도 이어가고 있는데, 이 7월의 기아 또 6월의 기아 이 반등의 비결 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시즌 전에 그 뭐 많은 전문가들이 뭐 1강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기아가 무조건 독주 체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야구가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지는 않는 시즌이 되고 있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부상 선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시즌 초반에 어떤 구상했던 것들이 제대로 지금 나오지 않았고, 하지만 지금 뭐 김호령, 고종욱 이런 선수들이 정말 생각도 못했던 활약들을 해주고 있고요. 뭐 오선우 선수, 김석환 선수,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또 젊은 선수들이 완전히 또 자리를 잡아주면서 결국에는 기아 타이거즈를 얘기했을 때 전력도 전력이지만 뎁스 자체가 상당히 두터웠단 말이에요. 그런 뎁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돌아올 선수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아 타이거즈도 선두권 싸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올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독주 체제가 됐으면 오히려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었는데, 자 초반에 이제 상당히 좀 힘든 시즌을 보내면서 야 이건 정말 시즌 끝까지 어떤 시즌이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이제 시즌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한 팀 이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물론 뭐 최근에 박세웅 선수의 부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감보아 선수와 함께 지금 롯데자이언츠가 엄청난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 이 마운드 쪽에서도 좀 새로운 선수들이 또 계속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감보아 선수가 저는 계속해서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5월 말이죠. 반지 선수의 대체 선발로 합류해서 롯데 에이스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그런 감보아 선수인데 올 시즌 7경기에서 6승 1패, ERA가 2.11 경기를 치르면서 구속도 굉장히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활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데 이제 전반기 마지막에 이 왼쪽 전완부에 피로도가 좀 쌓이면서 휴식 차원에서 좀 말소가 됐기 때문에 예. 후반기에 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대하고 있는 선수는 저는 이 홍민기, 그다음에 이민석 선수, 거기에 이제 김강현 선수까지 정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항상 그 롯데하면 그 아픈 손가락이라고 불리고 있는 윤성빈 선수. 그렇죠. 이 네 명의 선수가 굉장히 젊은 투수들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투수 왕국으로 롯데가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롯데 역시도 지금 후반기에 돌아올 자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고요. LG 트윈스가 사실 개막 이후에 7연승으로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보였습니다만 지금 6월 이후에 승률만 좀 한정해서 본다면 5할 밑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조금은 좀 지친 모습이거든요. 이제 시즌 전에 제가 이제 영희학 감독하고도 뭐 사실 좀 가까운 사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야구 얘기를 또 점집련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결국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얘기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영희학 감독이 한 얘기가 야구 쉽지 않다 용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LG 트윈스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한 6월 달까지, 그러니까 돌아올 전력이 올 때까지만 잘 버티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돌아올 때까지 생각보다 훨씬 잘했어요. 잘했죠. 시즌 네. 초반에 너무 잘 나갔고, 근데 결국 이제 돌아올 자원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약간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분위기. 예. 확실히 이제 야구가 쉽진 않은데, 뭐 결국에는 시즌 초반에 이렇게 예상보다 좀 잘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스틴, 박동원, 문보경 이 세 선수가 MVP급 활약을 서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 이제 뭐 부진 또는 뭐 부상, 특히 이제 오스틴 선수의 어떤 사주 부상이 상당히 조금 앞으로도 또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도 마찬가지고 롯데자이언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거기서 이제 뎁스를 보여주면서 이 선수들이 또 새로운 선수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결국엔 LG 트윈스도 이 자리를 좀 메워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얼굴들이 좀 나와야만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에도 세 팀은 지금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어쨌든 이 세 팀이 상위권에서 경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팀 역시 뭐 성적이 모두 부진했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 팀을 더해야죠. 한화이글스가 긴 부진을 털어내고 올 시즌 그야말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역대 최초 한화, LG, 롯데, 기아의 이 동반 가을 야구 진출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냐고요? 일단 뭐 KB와 방송사가 굉장히 기뻐하고 있지 않나. 네.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죠. 네. 특히 이제 허구영 총재께서 상당히 지금 요새 기분이 좋으시다는 얘기가 있어요. 계속해서 웃고 다니신다는 거의 뭐 행복사를 요즘 맞아요. 그럴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좋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만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게임 차가 굉장히 촘촘하고요. 거기에 SSG, KT, 삼성, NC 등 분발한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순위 판도가 굉장히 끝날 때까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해 여름이 굉장히 덥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랬듯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희비가 좀 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박용택 교수께서는 좀 후반기 좀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뭐 결국 하나 이글스가 이제 투수력이 계속해서 이제 잘 돌아가고 있는 팀이잖아요. 예. 최근에는 이제 또 장타력까지 좀 터지면서 요소요소의 득점이 잘 나면서 지금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무리를 하는 어떤 운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하나이글스는 사실 감독이 2명이잖아요. 김경문 감독과 이제 뭐 양상문 감독도 거의 뭐 코치지만 감독. 괜찮아요? 네. 감독이 양상문 코치도 감독이 한 명이지 어떻게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양상문 코치도 거의 감독급의 코치다. 감독 경험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감독이 경험이 두 명이서 없죠. 그렇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감독이 2명이면 안 돼요. 왜 재밌는 거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감독이 2명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투수 파트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양상문 코치가 거의 뭐 정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렇죠. 네. 상당히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 스타일대로 야수들을 어떤 그 경쟁력, 그러니까 경쟁 속에서 선수들이 항상 긴장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잘 만들고 있고 투수 파트는 또 양상무 코치가 항상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주고 그렇죠. 있단 네. 말이에요. 저는 지금처럼만 한다면 뭐 어느 팀이 진짜 연승을 완전 달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가 뭔가 처지는 느낌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하나가 처진다기보다는 어느 팀이 계속해서 어떤 연승을 달리면서 쫓아올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확실히 이 팀들이 좀 올 시즌 반등을 하면서 KBO 역시도 역대급 또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역대 최소 경기죠. 405경기 만에 700만 관중을 돌파했는데 이게 지난해보다 82경기를 줄였어요. 그 중심에는 저는 하나, 삼성 이 두 팀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 39경기 중에 35경기가 매진, 정말 신기록, 정말 진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전년 대비 관중 증가율이 48%로 1위입니다. 그만큼 정말 흥행몰이에 있어서 하나가 앞장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삼성은 이 평균 관중이 22,653명 그렇기 때문에 10개 구단 중 1위, 2년 연속 1,000만 관중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약간 저 유희관 의원한테 네. 제안을 한번 해도 될까요? 제안이요? 네.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니 야구의 창기였다 이제 시즌이 우리 종료를 하고 나서 네네네. 프로야구 관중이 몇만 명이나 들어왔을까? 이거 이제 가장 가까운 수치에 근접한 사람이 네. 근접하지 않은 사람이 네. 회식을 쏘는 거죠. 아, 저는 정확하게 지금 느낌이 빡 온 게 며칠 전에 느낌이 온 게 있어요. 네. 1233만 명. 또 33을 거기다. 제가 딱 그래요? 네. 저는 딱 1233만 명이 올 시즌 프로야구 관중. 네. 저는 1,329만. 1329만. 좋습니다. 누가 돼도 뭐 저는 뭐 얻어먹으니까요. 아니요, 같이 하셔야죠. 아니요, 저는 여기서 왜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가시려고? 미꾸라지라서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가깝지 않은 사람, 좀 더 먼 사람이 네. 회식을 쏘는 알겠습니다. 잘 박진해놨다가 네. 네. 회식은 둘이 하는 거죠? 두 분 역시도 지금 예상하는 수치가 1,200만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도 올 시즌 어떻게 이 관중이 마무리가 될지 좀 기대가 되고요. 더운 날씨에도 많은 팬들께서 야구장을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또 10개 구단 선수들 물론 이 힘든 여름을 나고 있지만 또 멋진 경기력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보답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일주일 또 야구 팬들을 열광하게 했던 선수는 누구였을지 양세훈 아나운서가 소개하는 이주혜 선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양세원입니다. 순위 싸움이 정말 치열했던 7월의 첫째 주였는데요. 빛나는 활약으로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군 선수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팀을 승리로 이끈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저희 야구의 참견이 선정한 이주혜 선수. 먼저 후보들부터 만나보시죠. 기아 타이거즈 고종욱 선수, 식지 않는 타격감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아 타이거즈가 거둔 4승 중 고종욱 선수가 3개의 결승타를 기록했는데요. 1번 타석에서 공격에 시동을 걸며 기아 타선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호령 선수, 지난주 프로 11년 차에 처음으로 한 경기 2개의 홈런과 말루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주 6경기에 출전해 안타 8개, 홈런 2개, 6타점을 기록하며 활약했는데요. 탄탄한 수비력과 함께 타격에서도 활약하며 기아 타이거즈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KT 위즈 로하스 선수, 지난주 시즌 11호 KBO 통산 175호 홈런을 기록하며 타이론 우즈를 제치고 KBO 외국인 타자 홈런 1위로 올라섰습니다. 2017년부터 4시즌 동안 KT 위즈에서 뛰다가 한국 무대를 떠났던 로하스 선수, 2024년에 돌아와 꾸준히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세 선수 모두 빛나는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박용택 위원, 유희관 위원이 선정한 이주혜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이주혜 선수는 바로 기아 타이거즈 김호령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반등을 이끈 선봉장 김호령 선수. 후반기에도 호랑이 군단의 상승세를 이끌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저희 야참도 응원하겠습니다. 박용택, 유희관의 야구 무엇이든 물어보살. 네, 야구를 볼 때마다 공 하나에 마음이 요동쳤던 경험 또 많이 해보셨죠? 그렇다면 오늘 야구의 참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께서 이 야구에 대한 고민 또 확실하게 좀 해결을 해 주실 텐데 저희가 좀 기대하고 들어봐도 되겠죠? 네. 그럼요. 뭐 저는 야구 얘기라면은 사실 뭐 무슨 얘기라도 길게 할 수 있는데 네. 야구 얘기만큼은 정말 밤을 새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약속 없으신가 봐요. 저는 밤까지 쓰지 못합니다. 예. 그렇지만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약간 효자손 같은 느낌으로 긁어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간지러운 부분을. 네,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시청자 여러분께 야구에 대한 고민을 좀 보내달라고 여러분께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먼저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아름님께서 두 분께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어떤 질문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장들은 경기 시작 전후에 클럽하우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선수들의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구단마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자, 먼저 주장에 대한 역할, 또 현재 주장을 하고 계신 이거 제가 봤을 때 용태가리 아닙니까? 박영택 의원 나오니까 딱 맞춤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영택 의원께서 2010년, 2011년, 2018년 네. 또 이제 LG 트윈스 주장을 하셨고 네. 현재 2025년도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유니폼에 C가 없으면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정말 맞춤. 네. 네, 설명해 네. 주시죠. 주장이요. 야구에서 사실 주장은 좀 다른 종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 또 농구 같은 경우들은 경기 안에서 또 주장들이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야구는 사실 경기장 안에서 경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장이 하는 역할은 없어요. 하지만 이 프로야구라는 게 워낙 긴 시즌을 또 많은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오해들도 있을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구단과 선수단, 코칭 스태프과 선수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들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교 역할 누가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없습니다. 네, 캡틴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가끔 어떤 팀에만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뉴욕 양키즈의 이제 데릭 지터가 유명한 캡틴이었고 예. 현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개 팀 중에 지금 에런 저지가 뉴욕 양키즈에서 유일하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캡틴 자체를 사실 놓지는 않아요. 만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인데 한국 프로야구나 이제 일본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선후배 관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뭐 위계 질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좀 한 명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주장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혜택이 있습니까? 이게 주장을 그냥 네. 시켜서 가교만 시킬 수는 없잖아요. 유니폼에 C가 달리잖아요. 그렇죠. 우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C가 달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책임감이 많이 따르죠. 책임감이 많이 따르고 뭐 이제 조금 이제 좋은 걸로는 팀마다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통은 이제 그냥 100만 원 정도의 월 100만 원 정도의 이제 판공비가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보통 주장하면 주장 해보면 안 해봤잖아요. 저 안 해봤죠. 해봤죠. 전 조장만 해봤죠. 주장 투수. 보통 하면은 100 받고 한 300 정도 써요. 후배도 이제 밥 네. 맛있는 거 사주고 해야 되니까. 네. 보통 이제 또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 먹고 하니까 뭐 한 3번, 4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쉽지 않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장은 좀 연봉이 좀 높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KBO 리그에서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더 많이 봉사직이네요. 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요즘 좀 표정이 좀 이상하면 또 찾아가서 왜 표정이 왜 그런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지금 프로야구의 주장인 것 같아요. 또 주장을 사실 맡다 보면은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저희가 또 보잖아요. 신경 쓸 거 많죠.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코칭 스태프과 선수단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좋고 항상 원활하지만은 않잖아요. 어떤 불만들도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코칭 스태프에서도 어떤 선수에 대한 불만들이 있지만 얘기는 할 수 없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주장을 통해서 잘 돌려서 좀 가공을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장이 하는 거고 이제 주장의 스타일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분위기가 조금 너무 처져 있을 때 좀 강하게 나가는 주장들은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 좀 더 강하게 뭔가를 잡아가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 반면에 좀 더 부드러운 주장들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뭔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뭐 이건 이제 그 각자 이제 캡틴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오늘 야구에 참견 주제가 주장인가요? 2주의 주장이 선정되셨습니까?
아니 유희관에서 물어봐야 돼요. 네. 주장이 누군가에 따라서 네네. 진짜 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주장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뭐 이렇게 강하게 끌고 가는 주장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좋은 말로 다독이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선수들이 그 주장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주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주장이 약간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그 팀도 생각해야지만 본인의 그 성적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뭔가 그 후배들이 어려운 요청들을 많이 해요. 구단의 요청들을 생각보다. 아 하면 그러면 이제 가서 어려운 부탁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실 거 요청하셨어요, 보통? 아니 저희는 뭐 이렇게 라카룸의 의자라든지 아. 그러니까 편하게 쉴 수 있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밥 같은 거 먹는 거 좀 간식 이런 거 부탁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주장이 뭔가 그 어려운 부탁들을 뭔가 구단에 얘기를 안 하면 선수들이 이 그렇죠, 주장은 그렇죠. 약간 좀 그러네 생각할 수 있고 본인도 뭔가 나중에 이 구단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러면 뭔가 구단에게 어려운 부탁들을 잘 안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주장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성적이 좋고 파워 있는 주장들을 맞아요, 해야 맞아요. 팀 이 얘기를 할 때 좀 힘이 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구단에 말 안 하고 간식을 그냥 사비로 몰래 채우는 적 있습니까? 그때마다 슬기롭게 좀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예전에 가장 이제 좀 힘든 부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전에 신연봉 시스템이라는 걸 할 때가 있었어요. LG가.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주장이었는데 선수들이 이제 저한테 이거는 싸워야 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 근데 그게 사실 주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신연봉제를 한다고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하기도 전에 주장이 이걸 계속 싸울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도 싸우는 척은 해줘야 되죠. 최소한. 네, 최소한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싸운다기보다는 그거를 계속해서 좀 뭔가 조금이라도 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나를 대화를 많이 시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 주장하면서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때 연기가 많이 늦었다고. 그래요, 맞아요. 네.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주셨고 사실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멘탈 관리입니다. 이게 사실 뭐 선수들마다 이 선수들의 성적을 결정짓는 것 또 그 선수의 어떤 야구 선수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어떤 멘탈의 차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좀 멘탈 관리 좀 평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수 시절에? 상당히 저는 좀 극단적으로 했죠. 극단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들게, 긍정적인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거든요. 야구가 잘 될 때는 많은 야구 기사들, 뭐 박용택 계속 검색하고, 뭐 어디 커뮤니티도 계속 가보고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네. 올릴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야구가 조금 안 된다. 내가 조금 욕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다. 그러면은 저는 아예 뭐 초록창이나 이런 데 아예 근처도 안 갔습니다. 차단을. 아예 그냥. 네, 그래야만 내가 어떤 평정심을 좀 유지하고 또 다음 경기를 좀 준비할 수 있는데 그런 좀 쓴소리들을 계속 이제 보다 보면은 내가 좀 흔들려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쟤는 맨날 초구 치고 죽어 하면은 이제 그 다음 타석에 내가 분명히 초구를 쳐야 되는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 타석에서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젊은 선수들은 더더욱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항상 매일매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컨디션으로 뛸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엔 좀 멘탈인 것 같아요. 네. 유희관에는 좀 어떻게 멘탈 관리하셨어요? 저는 그냥 못했으면 바로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어차피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다음 경기에 지장되기 때문에 뭐 그냥 못한 경기는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다음 경기에 집중하자 이런 생각들로 좀 멘탈을 했던 야구는 저는 외적으로는 야구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되나요? 그게 어쨌든 자꾸 잔상이 좀 남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야구를 과감하게 야구장 밖에서는 다 잊어버리고 행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이게 젊었을 때와 또 베테랑 됐을 때의 멘탈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실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험을 이제 계속 쌓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어떤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들이 점점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루틴들을 나만의 루틴들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결과보다는 내가 항상 루틴을 지키는 이제 그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멘탈적으로 좀 덜 흔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틴을 지키면 정말 그 똑같은 경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훨씬 되죠. 네, 정말 엄청나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냥 반복하는 느낌인데 이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그게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는 내 컨디션에 따라서 계속 뭔가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 바뀐다 보면 그게 이제 점점 산으로 갑니다. 네. 결국에는 내가 그냥 항상 해왔던 걸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내가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더 잘하기 위한 변화를 주는 거랑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는 거랑은 좀 다르죠.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게 사실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상당히 오늘 또 녹화 살짝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뭐 저희 두 편으로 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전문적인 또 박용택 의원이 또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네. 박용택 의원에게 온 질문인데요. 손승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타격 시에 의도적으로 발사각을 만든다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어서 정확한 타이밍을 맞춘다는 생각만 하는데 프로 선수들은 의도적으로 공의 앞부분을 노려쳐서 발사각을 만든다고 하던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우선 사회인 야구를 하시는데 정확한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십니다. 우선 그건 대단한 거고요. 그러니까 공의 이제 앞부분이 아니고 사실 공의 밑부분이죠. 공의 밑에 부분을 쳐야 공은 뜰 수밖에 없는 건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뭐 어떤 뭐 스핀을 걸어서 띄우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뭐 업스윙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많아졌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뭐 발사각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야구 선수라면은 이제 배팅볼 정도는 그러니까 연습할 때 치는 공 정도는 내가 치고 싶은 대로 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죠. 사실 매일매일을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도 한 이틀 정도만 타격 연습을 안 하면 감이 확 달라집니다. 타이밍도 달라지고 리듬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이제 요즘에 이제 상당히 업스윙이 많죠. 예전에 좀 뭐 다운스윙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업스윙은 실제로 공을 완전 띄우기만 할 거면 오히려 더 깎아도 됩니다. 더 깎으면 그만큼 깎여서 파플라이가 뜨죠. 네. 백스핀이 점점 그러니까 불필요한 백스핀이 많아지면서 공을 잘 띄울 수 있지만 그게 좋은 비거리가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죠. 결국에는 이 업스윙이라는 거는 이 공의 이제 피치 터널 요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피치 터널에 내가 얼마나 스윙의 길이 오래 머무를 수 있나. 사실 기본적인 건 이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심 패스트볼이 아무리 상하 무브먼트가 좋은 포심 패스트볼도 결국엔 떨어지는 각도. 그럼 그 떨어지는 각도에 맞는 어떤 스윙. 거기에 투심 패스트볼, 컵 패스트볼, 뭐 떨어지는 여러 가지 구종들 더 조금 올려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스윙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확률이 높은 스윙을 만드는 건데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게 그냥 공을 계속 띄우려고만 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 결국 뭐 이제 발사각 얘기가 나온 것도 그러니까 뭐 배럴 타구, 뭐 하드힛, 뭐 예를 들어 20도에서 30도 사이에 좋은 강한 타구를 치기 위한 스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스윙이 나왔다. 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손승김님께서는 네. 이제 저기 연습 시간을 조금 더 늘리셔. 그러면 일을 그만두고 사회인 야구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인 야구를 그 뭐 주말에 한 2경기, 3경기씩 뛰시고. 아니 그 정도 갖고는 내가 네. 정말 공을 띄우고 싶다고 띄울 수는 없고요. 네. 매일 한 3시간 이상 야구를 하시면 그러면 내가 그냥 공을 띄우고 싶을 때 어느 정도는 띄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회인 야구에 박용택이 되는 거거든요. 넘어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또 이제 공을 띄우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지만 네. 그것에 앞서서는 일단 좀 훈련 양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 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분께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용킴 1240님께서 너튜브 댓글에 남긴 궁금증인데요. 야,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ABS 존 이대로 괜찮은가요? 타자 기준으로 멀어 보이는 직사각형 꼭지점도 S존에 살짝 걸치면 스트라이크 판정이 되는데요. 두 분은 ABS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야,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사실 저희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사실 가장 궁금한 게 나도 ABS 존 마지막 회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얼마나 타자 입장에서 억울한지 그 억울함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보통 이제 타자들이 억울해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재료 이제 그 정보가 이제 오픈이 되잖아요. 오픈이 됐을 때는 지금은 이제 스트라이크 존, 홈플레이트 앞에서 앞선, 중간선, 끝선. 그래서 중간선과 끝선이 동시에 통과를 해야만 스트라이크로 이제 판정을 받는데 타자들이 억울해할 때 있잖아요. 억울하면 다시 우리가 이제 보여주면 앞선, 중간선, 끝선이 다 걸치는 공은 없어요. 결국에는 앞선에서 안 걸쳤는데 중간선과 끝선만 살짝 걸치는 그런 공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서 홈플레이트 앞에 선에 걸치지 않은 공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뭐 백도어, 프론트도어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엔 그런 식으로 들어온 공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냥 앞선 끝선을 다 지나가는 그러니까 결국에 홈플레이트 앞에부터 뒤에까지 다 지나가야만 스트라이크로 하면은 너무 좀 또 투수들이 불리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네.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네네네. 설명을 잘 드릴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이 세 개를 다 걸쳐야 된다면 투수가 불리할 수밖에 없죠. 뭐 당연히 불리하고 불리하죠. 불리하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불리해질까라는 게 사실 조금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글쎄요. 같이 궁금하다고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해결을 못 해드렸는데. 아니 또 이제 또 ABS 존의 이제 커브가 상당히 또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희관 의원이 만약 ABS 시스템으로 가서 그 슬로우 커브를 던진다면 좀 유리함을 좀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ABS 항상 저를 가지고 많이 얘기가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ABS를 했으면 잘했을까, 못했을까 이런 얘기들 많은데 못했다는 분들도 꽤 많고 오히려 ABS를 이용해서 잘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분들도 많은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사실 뭐 ABS는 기계잖아요. 예. 기계랑 이 선수들이 싸울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투수는 타자랑 싸워야 되고 타자는 투수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그걸 더 공략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심판이 봤을 때 이제 심판이 봤을 때 스트라이크 존을 1년 동안 했던 것들을 찍어봤더니 지금의 ABS 존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한번 했더니 살짝 원래 조금 낮았었구나. 그러니까 조금 높아졌구나. 그래서 이게 180cm 타자의 기준으로 이제 1cm 하향 조정을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찍히는 건 거의 똑같아요. 사이드, 상하가 다 똑같은데 중요한 건 어디가 안 똑같으냐? ABS 존은 정확하게 이렇게 각진 그렇죠. 사각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심판이 봤을 때는 요 끝에가 곡선으로 약간 그러니까 둥글죠. 둥글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끝에 걸린 공만 사실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이 타자들이 아마도 한 경기에 스트라이크 한 개만 그렇게 내가 당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인식이 멘탈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 네. 이제 뭐 덮는 스트라이크도 많이 나오지만 네네네. 최근에 강민호 선수가 이제 포구가 안 돼서 2만 원 받았는데 스트라이크 됐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사실 타자 입장에서는 정말 좀 당혹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반대 투구 이렇게 이상하게 잡았을 때 이제 타자들이 약간 이제 황당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정상적으로 잡았으면 뭐 스트라이크라는 거죠. 예. 예전에는 좀 그랬죠. 이제 반대 투구로 들어오면 스트라이크 모르죠. 판정이 안 되고 포구를 뭔가 못하거나. 포구를 못해도 약간 맞아요, 스트라이크를 맞아요. 안 받고 판정을 안 받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올 시즌이 끝나면 이것도 되게 좀 공론화가 돼서 진짜 어떤 선수협회에서 선수들도 좀 대표적으로 좀 나오고 투수 타자들도 그리고 진짜 뭐 어떤 방송하는 어떤 뭐 해설위원들, 캐스터들 또 뭐 KBO 그러니까 뭐 심판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저는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그 얘기를 이제 저희가 KBSN 스포츠가 약간 또 좀 찍을 수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가서 참견해야죠. 네. 근데 확실히 이제 ABS 시스템은 투수 파트보다는 이제 타격을 하는 선수들이 조금 더 수정을 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ABS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내년 뭐 당장 WBC도 있고 국제 무대에서 ABS에 익숙해진 상황 속에서 다시 또 어떤 심판의 주관적인 판정에 따라야 되는 대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좀 이런 또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ABS를 이제 경험한 우리 이제 타자들은 저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그냥 적응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좀 중요한 건 사실 또 국제 무대 하면 또 투수잖아요. 그렇죠. 투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일단은 뭐 심판의 성향과 스타일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를 잘 잡아주는지 위아래를 잘 잡아주는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심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팀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뭔가 주심의 존에 예민하게 신경 쓰지 맞아요. 않았으면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타자랑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이랑 싸우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뭐 연장선상에 또 질문을 바로 이어주셨습니다. LG 트윈스 우승하자님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올 시즌 이 투타 균형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투고 타자가 좀 심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로 올 시즌 3할 타자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 투고 타자의 뭐 원인 다양하게 있을 텐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중요한 건 이렇게 심한 투고 타자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 타율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좀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예. 그러니까 장타력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체감보다는 많이 떨어지질 않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건 각 팀의 외국인 투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다 원투펀치로서 좋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고, 반대로 각 팀의 외국인 타자들을 보시면은 몇 선수를 제외하고는 뭐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 부진해서 빠진 선수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 결국에는 지난해에는 조금 이제 어떤 과도기였지만 올 시즌 새로운 투수들, 그러니까 젊은 투수들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 특히나 불펜이나 마무리, 그러니까 불펜 마무리, 뭐 그러니까 결국에 불펜 쪽에서 뭐 거의 대부분이 젊은 투수들이 완벽하게 좀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뭐 선발 투수들 중에서도 지금 올 시즌 뭐 우원석 선수, 임창규, 뭐 소영준, 그러니까 원태인, 뭐 김도현 선수, 송승희 선수 이런 선수들도 다들 상당히 좀 좋은 역할, 좋은 어떤 기록들을 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잘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새로운 투수들, 또 외국인 투수들의 어떤 활약이 그냥 좋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자들의 좀 기록은 좀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투고 타자 시즌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또 타이트한 경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마무리 투수들이 등판하는 이 기회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전반기 끝나지 않았음에도 20세이브 이상 달성한 투수가 벌써 리그에 4명이나 됩니다. 박영현, 정혜영, 김원중, 김서현 4명의 선수나 지금 이 마무리 투수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유희관 형께서 이제 마무리 투수로 등판하지 않았지만 무더위에 계속 등판해야 되는 선수들 좀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타자들이 뭐 점수를 많이 내면 좋겠죠. 그래서 경기 출장을 좀 덜 하면 예, 그런 것도 있는 방법인데 사실 기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어떻게 보면 잠을 푹 자고 잘 챙겨 먹는 거, 이 기본인 것 같고요. 사실 기본이지만 기본을 지키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본인의 루틴을 좀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세이브 상황이 오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컨디션 네. 관리 차원에서는 뭔가 팀이 크게 이기거나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경기에 못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에 못 나가게 되면 이 컨디션 관리가 더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세이브를 기록하는 것만큼 세이브 투수들에게는 좋은 그런 그럼요. 보약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세이브 상황이 오는 게 더 세이브 투수들에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매일 나가는 타자들은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는 또 이제 루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내가 연습량을 또 많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사실 여름에는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좀 감이 떨어졌고, 내가 좀 요즘 좀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 뭔가 잘하고 싶은 욕심에 특히나 타자들은 이제 연습을 좀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엔 이거는 역효과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비시즌 때 하는 거고, 사실은 시즌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항상 이 경기에 베스트 컨디션으로 나갈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 이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름을 가면서 힘들다, 이게 체력적으로 부친다가 느껴지나요? 경기를 하면 거의 한 3kg, 4kg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선발 투수를 던지고 나면 선발 투수들. 네, 언더셔츠도 한 3장씩 갈아입고 그만큼 정말 땀이 엄청 나는 그런 여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빠지셨다고 하는데 아니, 그 많이 빠졌던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렇게 하면 저 빠져요, 여기서. 저희가 좀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네, 아마 팬들께서도 궁금한 걸 물어보시면서 더 궁금한 게 좀 생길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사실 조금 또 어려운 질문입니다. 파울볼님의 사연인데요.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취미로 야구를 하던 아이가 어느 날 선수반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요. 저도 야구를 좋아하기에 아이가 야구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도 선수로서 재능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서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네. 사실 저는 제 조카도 어떤 체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고 좀 작은데, 본인이 워낙 야구를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지금 이제 사촌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고민하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어떤 부분을 딱 봤을 때 이 친구는 야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일단 뭐 운동신경이죠. 네, 운동신경. 공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저희는 바로 알기 때문에 그 운동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공을 무서워하는지 안 무서워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캐치볼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공이 무서워서 피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약간 좀 공이 무섭기 때문에 빨리 야구가 늘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재능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얼마만큼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야구에 대한 그런 열정, 정말 좋아하는지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고 저는 하고 싶으면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본인이 원하는 걸 또 시켜줘야지 안 시켜줬다가는 나중에 이제 야구를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안 시켜줬기 때문에 뭔가 이 야구에 대한 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다면 시켜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질문은 저도 개인적으로도 엄청 지인들도 그렇고 듣죠. 예, 정말 엄청나요. 제가 무슨 간별사도 아니고 맨날 우리 아들 한번 봐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진짜 어떤 운동신경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 저는 그 진짜 승부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승부욕이 어떤 승부욕이냐면은 예를 들어 뭐 윷놀이를 해도 공기놀이를 해도 뭘 해도 이길 때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돼요. 예, 보통 이제 그런 어린이들 많이 있거든요. 이길 때까지 하는 어린이들 결국에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친구들만 결국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구가 좀 너무 작아서 이 친구가 나중에 좀 체격이 좀 커질까 이런 걱정들도 좀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제 그거는 그냥 우선 부모님을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봤을 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부모님의 어떤 신체 조건 또 사실 운동 능력도 운동 신경도 부모님의 거의 뭐 그죠? 거의 대부분은 사실 부모님들이 또 어느 한 분이라도 운동 능력이 운동 신경이 좀 좋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전혀 없고 우리는 둘 다 좀 어떤 신체 조건도 이렇게 좀 작고 뭐 이런데 우리 아들이 너무 야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서 약간 좀 다른 어떤 컨설팅을 좀 합니다. 뭔가요? 네. 야구를 좋아하는 걸 그냥 좋아하는 걸로 계속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뭔 얘기냐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진짜 이제 야구인이 되다 보면은 사실 야구가 너무 즐겁고 너무 좋지만은 않아요. 힘들죠. 네. 모든 스포츠가 오히려 더 그러니까 모든 내 스트레스는 사실 야구로부터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내가 내 인생이 야구가 되는 거지 사실 너무 야구하는 게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고 이러진 않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부모님들한테는 우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야구를 계속 좋아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진짜 뭐 정말 성공한 어떤 사람이 돼서 내가 좋아하는 팀의 연간 뭐 가장 좋은 자리를 내 돈 주고 1년 연간 회원권을 사서 내가 오고 싶을 때 야구를 재밌게 볼 수 있고 사실은 오히려 야구를 너무 좋아한다면 그런 방법이 훨씬 더 멋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사실 이거 돌려 얘기한 거고 그냥 아닌 것 같아요를 얘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지금 박용태는 그 얘기가 다음 사연하고 딱 맞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파울볼님 해결되셨어요? 파울볼님? 오케이. 네. 네. 자, 다음 사연이 지금 박용태가 말씀하신 거 딱 맞아요. 남편이 야구를 너무 사랑해서 고민입니다. 컨디션과 기분도 이 랜더스의 경기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요. 감독도 아니고 선수도 아니면서 야구 경기 내내 화를 냈다가 신나서 소리를 질렀다 합니다. 온종일 야구 생각뿐인 남편을 보고 딸은 아빠 직업을 야구 선수라고 썼을 정도입니다. 자, 제발 적당히 좀 즐길 수는 없는 걸까요?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저는 얼마나 멋있어요. 이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뭐 딱히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는 안 나와 있죠. 지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네네. 네, 안 나와 있는데 야구로서 할 수 있는 걸 지금 다 하고 계세요. 네, 먹고 살만하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거는 그러니까 야구 선수만이 다는 아니다. 야구계에 종사하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직업을 꿈으로 또 생각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강연을 갔는데 실제로 저는 메이저리그 단장이 꿈입니다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엘리트 교육을 야구를 했었고 실제로 지금은 미국에서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비즈니스 쪽에 가장 유명한 학교에서 학교 지금 재학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네 꿈이 메이저리그 단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단장 되면 감독 시켜줘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여튼 제가 같이 좀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같이 서로 이제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주변에 사실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꾸 본인이 좋아하는 팀에 욕을 해요. 욕을 한다고요? 애증 아니에요? 애증. 그러니까 그게 애증인데, 그러니까 네. 아니 야구를 정말 그냥 이제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정말 좋아하면 이렇게 보면 되지.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깨어 있는 시간의 90% 이상을 야구 얘기만 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그
가족들은 네네네. 때때로 이제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가족들은 또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야구에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와이프한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야구에다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오히려 야구를 계속 보게 하는 게 가정의 평화를 네, 지키는 맞아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오히려 야구를 못 보게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다른 걸로 또 풀 수가 있고. 근데 이 남편분의 저는 그 노력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집안일을 더 도와준다든지 따님하고 더 놀아준다든지 약간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그 아내분께서도 이 야구를 보는 거를 그렇게 방해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은 취미지 않나. 네, 만약에 뭐 다른 뭐 비싼 취미라든지 뭐 명품을 모은다든지 그럼요. 뭐 피규어를 모은다든지 맞아요, 이거보다는 맞아요. 네. 정말 건강하게 야구를 보시는 게 더 좋은 취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또 사회인 야구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제 주변에도 사회인 야구 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주변에 사회인 야구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일루에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하다가 팔꿈치 수술을 하신 분이 네네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이제 질문을 좀 돌아가 보면은 네. 자 어떤 아이일 때 어떤 재능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야구를 시켜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재능입니다. 승부욕. 그런 재능이에요. 어. 네, 내가 어떻게 되는 거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우선 나는 이 결과를 위해서 뭔가를 다 날릴 수 있어야 돼요. 네. 직장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승부욕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은 진짜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뭐 야구를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어떤 스포츠라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사실 정말 프로야구 선수인 저희보다도 열정이 더 뛰어나신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 몸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지 뭐 슬라이딩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그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담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1루에서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하면 안 돼요. 제가 중계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프로야구 선수들이 하다 보니까 사회인 야구 아저씨들도 하는 거거든요. 아까는 근데 그런 걸 해야지 해야 하는 선수들만 승부욕이 있어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은 인정하나 마음은. 사실 이런 거예요. 마음은 인정하지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야구라는 스포츠가 적당히 좋아하기가 참 어려운 스포츠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을 위해서 또 선수들도 더 멋진 플레이를 보여줘야 할 것 같고 또 멋진 플레이로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이 두 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두 분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선수 생활하면서 정말 수많은 경기에 출전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딱 한 경기를 꼽자면 어떤 경기입니까? 저는 이제 은퇴할 때 이질부 상당히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냥 첫 경기였던 것 같아요. 데뷔 경기. 네, 데뷔 경기. 2002년 4월 16일. 네, 그때 당시 인천 문학구장. 네, 인천 문학구장에서 그 전해 연도에 이제 탈삼진왕이었던 에르난데스 선수를 상대로 이제 LG 트윈스가 19이닝 무득점을 깨는 이제 펜스를 직접 맞추는 2루타인데 그게 공이 지금도 그 에르난데스 선수의 그 포신 패스볼이 152kg가 3kg짜리였는데 날아오는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네, 그리고 내가 스윙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순간의 찰나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 뭐 수많은 어떤 뭐 중요한 상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생각나는 타석 어떤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좀 뇌리에 좀 박혔던. 네, 확실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유희관은 좀 어떤 경기예요? 저도 이 질문이 있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세 경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세 경기. 아까 말했다시피 데뷔전 그리고 프로 첫 승, 그리고 첫 우승했을 때 선발 나갔을 때 약간 있는데 저는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건 첫 승인 것 같아요. 첫 승. 네, 2013년 5월 4일. 더스틴 리퍼트의 네, 니퍼트 선수가 이 담이 걸려서 네. 제가 대체 선발로 나가서 그때 LG와의 경기였어요. 그때 첫 승을 하면서 그 첫 승이 없었다면 저의 101승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그 승리가 저에게 지금까지 오는 그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두 분께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이 다 말끔하게 해결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끝난 거예요? 네. 그래요? 아쉬워요? 끝나니까? 아니 아까는 뭐 일찍 가야 된다 그러더니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그러니까 게 그런 있는데 거 없어. 하나만 들어도 돼요? 네. 아까 유희관님께 제가 잠시 녹화 전에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KBO 리그에 우투 좌타 그러니까 좌타 선수들이지만 우투 오른쪽으로 던지는 선수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좌투 좌타 선수들과
왼손 투수, 좌투수는 또 굉장히 드물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질문 받는다고 해서 말 못할 것 같아. 그래요? 아니 자기가 난 끝내고 싶었는데 본인이 더 하자고 한 거잖아. 본인이 대답하세요. 아니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확률이 그렇게 왼손잡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실제로 그렇고 그냥 우리나라는 어떤 그 옛날 유교 사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밥을 먹고 아기 때도 왼쪽으로 뭘 쓰는 친구들한테 오른쪽으로 뭔가를 하게 하죠. 사실 저도 딸도 그랬습니다. 아기 때 왼손으로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오른손으로 먹게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왼손잡이지만 그냥 나는 이제 후천적으로 오른손잡이로 크는 이제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투 좌타가 많은 거는 사실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뭐 일본 프로야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우투 좌타의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오른손잡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좌타석에 계속 들어서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좌투 좌타의 야수가 별로 없는 거는 정말 이제 왼손으로 던지고 왼손으로 치는 타자들 중에 공을 잘 던지면 거의 대부분 투수를 시키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좌투 좌타의 야수들이 되게 좀 희귀한. 예. 그럼 우투자타는 대부분의 처음으로 올라가면 오른손잡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뭐 거의 99%는 오른손잡이죠. 그게 좀 어색함이 없나요? 그럼 왼손으로 친다는 것에? 그래서 저는 사실 우투 좌타를 이렇게 네. 지향하진 않습니다. 예, 학생들한테는. 결국에는 뒤쪽 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치고 왼손잡이가 이렇게 치는 건 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결국엔 뒤쪽이 상당히 중요한데 뒤쪽의 감각들이 상당히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투자타 선수들은 슬럼프 기간이 오면 그냥 좌투자타의 선수들보다 조금 더 깊어요. 네. 그래서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연습량이 우투자타들은 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각적으로 좀 떨어지거든요. 뭔가가 이상해요. 오늘 잘 쳤는데 그 다음날 그냥 갑자기 배트를 잡았는데 배트 잡은 손이 어색해요.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후천적으로 다 바꾼 거기 때문에. 아, 네. 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어릴 때부터 좌타자로 바꾸는 건데, 저는 굳이 좌타자로 바꿀 거면 저는 스위치 타자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 인식들이 좌타자를 하면 1루 베이스와 가깝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게 더 있었고. 많은 그 내안타를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타자인데 좌타자로 바꾸는 경우도 많았죠. 예. 맞아요. 그럼 유희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질문이요? 오른손 투수는 네. 160을 던지는 투수를 봐도 우리가 좀 놀라지 않잖아요. 네. 근데 좌투수는 155km를 던지면 뭐 150을 던지면 지옥에서도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희소성이죠. 예, 가장 큰 건 아까 또 박용택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봐도 왼손잡이보다는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그만큼 그러면 야구하는 선수 인원이 더 적은데 거기서 또 추려보면 왼손을 쓰는 그 선수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투수보다 좌투수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궁금증이 해결이 됐네요. 네, 제가 궁금증이 해결이 됐네요. 아 그래요? 네. 시원하세요? 시원합니다. 아, 네. 예. 집에 가서 오늘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겠네요. 예. 오늘 뭐 사실은 야구의 참견이 어찌 본다면 조금은 좀 무거울 수 있는 주제, 또 이제 토론하는 이야기들로 많이 꾸려졌었는데, 오늘 좀 어떻게 본다면 두 분께서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좀 함께했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질문이 끝이에요 이게?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하다 만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근데 진짜 이런 시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질문 좀 많이 받아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질문들. 네. 아까는 질문이 많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아까 제가 대본 볼 때는 좀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금방 가네요. 확실히 야구 이야기는 네. 밤을 새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그럼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카메라를 둘 테니까 여기 텐트를 하나 설치해드릴 테니까 라이브 방송으로 해서 괜찮아요. 질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은퇴식 때도 밤새 하셨으니까. 맞아요. 새벽 3시 반까지 네, 사인을 밤새 하셨으니까. 야구에 참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야구에 참견 나왔는데 너무 즐겁게 재밌게 하고 간 것 같고, 사실 오늘 사연 보내주셨는데 고민 해결이 된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렸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사연을 다시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AS를 다시 해드리도록 괜찮네요,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예. 괜찮은 생각. 예. 또
이 재밌는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박용택 유일관 해설위원과 함께 또 야구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뭐 또 다른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또 언제나 또 야구에 참견 너튜브를 통해서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또 언제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 야구에 참견은 다음 주에도 야구 팬들이라면 정말 궁금해할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